에이, 몸이 좀 찌뿌드드네요 오늘. 예, 예, 예. 제가 기운 날 일이 있으면 기운을 했는데 기운 날 일이 없네요. 이게 저 어제 아들 녀석 대학교 수학여행 시험 봤거든. 그러니까 제가 순간에 지금. 자, 그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곱자 고자요. 책에 쓰여진 형태로 봤으면 이렇게 썼는데 그게 이렇게 책에 따라서 이렇게 쓴 사람들이 많죠. 화살시자가 아니고 그것의 형태일 뿐이고요. 사실은 클 것자를 갖다가 쉬는 시간에 우리 선생님한테 써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쓰면 사실은 잘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글자의 부수가 장인공이에요. 장인공. 부수인데 그럼 장인공 형태가 보이나 쓰려면은 조금이라도 빼줘야 드릴게요. 오늘날 클 것자 쓸 때 이렇게 딱 첫 번째 오고 두 번째를 딱 이렇게 끝을 맞물려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튀어나오게 써줘야 된다 이게. 서예하신 분들이 같은 경우 이제 한자 제대로 온 거 아니에요. 서예 글씨 예쁘게 쓴다고 잘 썼는데 이렇게 끝을 이렇게 맞물게 써놓으면은 엉터리 글자를 쓴 거예요 지금 사실. 예, 나오게끔 쓸 거예요. 왜? 이 장인공자하고 관련되는 글자거든요. 장인공자가 도구에서 나온 글자죠. 도구. 장인들이 사용되는 도구. 뭐 도끼를 닮았다고 해서 이게 정론이 없어요. 정의진 우론이 없어요. 뭐 도끼 영상에서 나왔다고 하기도 뭐 절국공에서 나왔다고 하기도 뭐 곱자에서 나왔다고 하기도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근데 그 도구 가운데 이거는 곱자와 관련돼서 뜻이 이제 곱자. 최초의 글자는 이것의 형태가 화살시 이렇게만 쓰면 이게 화살시자인데 화살시자는 화살청모에서 나온 글자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진 글자인데 이 글자는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사람 형태, 이 사람이 손에 이렇게 도구를 들고 있는 그 도구가 이제 도구 가운데 이제 곱자와 관련돼서 이거는 곱자를 뜻하는 글자가 되는 셈이죠. 이 도구를 나타내는 것이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이게 사람이 화살시자처럼 쓰이게 됐어요. 사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람이 도구를 들고 있는 모양인데 그 도구 가운데 곱자를 타는 곱자가 되는 거죠. 요 클것자 곱자는 그런데 모자라면서 다시 나무 목자를 한번 더 붙여서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곱자를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손잡이가 있을 정도로 도구가 크다 보니까 이게 커다란 뜻으로 쓰이는 클것자가 되고요.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구를 주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막을 것자가 있고요. 뭐 거부, 거절을 뜻하는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발족변이 이렇게 달락듯이 있는데 거는 건데 발과 관련된데 설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닫겠죠? 그 다음에 이 글자를 썼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글자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닭에 뭐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며느리 발톱이에요. 며느리. 이 글자가 본래 뜻은 오늘날 떨어질 거라고 많이 하잖아요. 떨어질 거라고 말인데 이 글자가 쓰이는 말이 뭐가 있어요? 떨어져 있어. 이쪽에서 이쪽까지.
그렇죠. 거리를 뜰 수 있는 거자고 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거즘. 그렇죠. 거즘을 뜰 수 있는 거죠. 거금 거즘. 네, 그렇죠. 거금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거금 10년 전 해야 되는 말은 오늘날 거즘 10년 전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써먹고 있는 거야. 지금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이 10년 전이다 이거는 거금 10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거금 10년 전. 그런데 금이 사람들은 오늘날 증으로 발음을 많이 하는데 이 저 기름지름 하듯이요. 기름자가 지름자다 하듯이요. 여기서도 국외음화가 적용이 돼가지고 서로 떨어져 있는데 천리 같더니 상거천리 뭐 이런 말로 쓰이는 거잖니. 근데 원래는 며느리 발톱이라고 써요. 며느리 닭의 발이 이렇게 닭발이요. 닭발 먹으시긴 하셨지만 이렇게 다리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 가지고요. 떨어져서 또 다른 발톱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며느리 발톱이에요. 이게 며느리 발톱. 그 세상이 망해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 바퀴벌레고 고분의 갈등이라고 한 거래요. 고분간의 갈등. 이 시어미하고 며느리 사이가 아니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을 뺏어간 사람이라고 봐서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말에 며느리를 갖다 써먹는단 말이에요. 며느리란 말을 우리가 이렇게 써온 말 들으면 며느리가 안 좋은 쪽에다 써먹어. 여기도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간 거 이게. 근데 발톱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다 이 뜻이죠. 교수님 그 동이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몽고 반점하고 며느리 발톱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며느리 발톱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발톱도 이렇게 이제 발가락이 발톱이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을 며느리 발톱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이 또 그렇죠. 발이 이렇게 발톱 자체 옆에 뭐 또 다른 발톱 같은 게 이렇게 달라붙고. 있습니까? 네. 이 오리지널 동이족입니다. 자, 별걸 다 구경하다. 어쨌든 간에요. 뭐 저를 생각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뭐 그 도움이 되는 상황이죠. 며느리 발톱을 뜻하는 글자였지만은 며느리 발톱이 따로 이렇게 닭의 며느리 발톱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지다 이 뜻이 생겨나면서 거리를 때 쓰이는 것자 거금 10년 전을 때 쓰이는 것자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큰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국자요. 국자. 우리나라에서 국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한자를 국자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놈답자 같은 경우는요. 놈답자, 터대자 이런 글자들. 근데 돌돌자라는 글자도 이게 마찬가지죠. 돌돌자 같은 경우는 신돌석을 뜻이는 바둑 오늘날에도 사람 가운데 바둑기사 이세돌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 글자 써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큰 것자를 붙여가지고 한글 기역자를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그렇죠. 사람 이름 곡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필요해서 만든 곡자. 사람 이름 곡자. 사람 이름 거 또는 꺽이라고도 발음을 수 있어요. 임걱정, 임꺽정. 자, 이런 데에서 볼 수 있는 글자가 클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해서요. 이정편 제4장에 해당되는 글자 가운데에 신출한자를 살펴봤네요. 자, 그러면은 문장풀이를 한번 해보는데요. 그 문장이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요. 익히 아는 문장이죠.
자, 풀이해놓은 걸 읽어보는데요. 이 자활, 이제 작게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세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세에 서게 되었고 40세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세에 천명을 알았고 60세에 귀로 들으면 그대로 순하게 되었고 70세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좋다도 법들을 넘지 않았다. 이렇게 풀이해놨네요. 공자가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기 삶이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어떤 세상을 살았는지 너희들 또 참조를 해라 이거죠. 제자들 너희들도요. 그런데 이제 뭐 이저 거식화시킨 상황은 어려울 것도 없죠. 뭐 공자가 제자들한테 그냥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원문을 살펴보면서 풀이를 해보는데요. 자활 작게서 말씀하셨다요. 5, 16, 5 그랬는데 10하고 5이 더 있다 이거예요. 나는 5 나오자 16, 5, 10하고 5이 더 있는 15, 5인가 15을 말하는 거죠. 15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뭐 굳이 풀릴 필요는 없지만 말이 일자 그리고 뭐 순접조사를 풀이하면 되고요. 지우하겠다고 그랬는데 줄여서 그냥 지학이라고 넣어보고요. 지우학의 우자가 어조사 우자인데 어조사 우자하고 통하는 글자는요. 뭐뭐에서 이렇게 풀이되는 글자예요. 이게 배움의 배울학자예요. 배우는 데에 뜻을 두었다 그렇게 풀릴 수 있죠. 이게 결국 15세예요. 15세에 지우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배움에 뜻을 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30에 이입했다고 했는데 30에 이입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학을 갖다가 생각해보죠. 이 학이 배움을 뜻하는데 배움의 출발이 뭐인가요? 듣는 거요. 배움의 출발. 아니 사람 세상이 태어나 지금 공자가 나이를 들어서 얘기하면 사람 일생인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태어나 가지고 딱 처음 배울 때 뭘 배우냐 이거예요. 배움의 출발. 문자죠, 문자를 배우죠. 학교 우리 우리 선생님도 어려서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가기 전에 자기 이름자 배우고 가갸 거기야 나냐 다자도 도저도 그거 배우잖아요. 모든 학문의 출발점은 문자를 배운 데서부터 출발이 돼요. 학문 배움을 한자로 학문이라고 하는데 모든 학문의 출발점은 문자를 알아야지 뭐 책을 보든 뭘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학문의 출발점은 문자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니까요. 문자를 아는 데서부터. 제가 지금 논어를 문자학적으로 배우는데 우리 나이 논어 교육이신 분들이 논어를 원문을 설명을 하면은 논어집 주를 갖다가 소주를 갖다가 참조를 해가지고 대부분 설명하고 그냥 말아버리잖아요. 저는 주자집주 참고 안 해요. 그냥 제 나름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문자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바를 그대로 지금 풀이에 적용하고 있는데 학문의 출발이 문자를 안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15세에 그러면 문자를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럼? 15세에 문자를 배워 이제? 까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쪽 주나라 시대 때에 이 배움의 공간이나 배움의 내용을 구분지을 때는 소학과 대학으로 구분이 돼요. 소학과 대학. 그러니까 주나라 시대 때는 왕족들이든 아이들이 8살이 되면 문자를 가르쳐. 소학이 바로 문자를 가르쳐. 소학이 곧 문자학이야. 우리가 지금 제가 문자 한다는 게 뭐예요? 글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그 뜻이 되고 왜 그 의미 되는지.
문자학이 수학이 곧 문자학이에요 지금 문자학. 우리가 수학도 못 뛴 거네. 예? 우리 수학도 못 뛴 거야. 뛰었지. 왜 못 떼요? 어떻게 그래? 외운 것도 떼운 거야. 외운 것도 떼운 거. 근데 그렇게 외우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만 외운 것 자체도 이제 이 문자를 깨우치는 상황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여기는 수학을 말한 것이 아니고 대학을 말한 거예요. 수학이 이제 문자를 알고 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학문을 하는 우리가 옛날에 저 소학교 오고 대학교 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학은 대학을 말한 거예요. 지금 대학. 이제 이미 문자를 깨우친 상태에서 대학에 대해서 이제 뜻이 돼. 내가 왜 어떤 식으로 뭘 풀을지 학문 구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어떤 쪽에 배움의 과정을 거칠지를 갖다가 그거에 대해서 뜻을 둔 거예요 지금. 그리고 30세에 일이 본다고 하는데 배웠어. 그리고 나서 이 책에 보면 40에 불어오고 50에 지천명 오고 60에 이선 오고 70에 종심소에 부르고 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20대가 없잖아요. 20대가 40대 불어오고 50 지천명 오고 60 이선 오고 70 종심소에 부르고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20대가 없는데 이게 이신이 없고 15세에서 30으로 이렇게 막 벌어졌는데 15년이냐 15년 그러죠? 이게 학문의 과정이에요 지금 학문의 과정. 그렇게 배워서 그리고 서는 거야 지금. 그리고 서는 거. 벗으려 해. 그렇죠. 이게 서는 것이 뭐예요? 자립이고 독립을 말하는 거죠. 자립이고 독립. 스스로 서고 홀로 서는 거. 이게 뭐예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까지 다 포함되는 상황이야.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뭐 거의 맞먹어요. 지금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거가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이 자 지금 15세라고 15세인데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제가 예전에 아이들 잠깐 가르칠 때 우리 선생님도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지금 오늘날 입장으로 지금 바꿔서 얘기해보는데 아이들한테 이걸 얘기해줘야 돼요. 자 15세면 오늘날 중학교 2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이 14세고 13살이 일반적인 과정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곡제를 작전 학창 시절 본다고 치면 그럼 대학교 1학년 대1, 대2, 대3, 대4 그리고 뭐 안일과 바깥일이 구분되는 시절이 있지만 이제 옛날로 가면 이제 남자들이 바깥일을 하는 상황인데 일단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남자들이 오늘날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대한민국 정상군용 국방용을 다 해야 되니까 뭐 18개월 육군에 가면 뭐 18개월 아니면 뭐 공군 같은 데 가고 뭐 21개월 뭐 이런 식으로 거짓 2년 동안을 군대 생활을 보내. 그럼 이 사이에 주로 갈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3학년, 4학년을 마칠 수 있는데 2년 할 때가 포함이셔야 돼. 군대 시절. 자 그러고 나서도 남은 기간이 있어. 남은 기간인데 자 배움의 뜻을 뒀으니까 계속 공부를 한다고 쳐. 그러면 대학원에 진학을 하자. 대학원 진학 석사과정이 한 2년 정도 걸려. 그 다음에 박사과정 3년 정도 걸려.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자, 박사가 어떻게 돼요? 박사까지 거치니까 30 딱 되는 거야.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충분히 독립이 되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도 이게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일가를 이룬 것도 독립이잖아요. 일가를. 한 집안을 만든 것도 그 일가를 이룬다는 건 뭐예요? 결혼이잖아. 결혼. 네. 그 결혼을 하는 것도 독립이고 자립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서 이까지 부모들이 지금 희생을 했어. 이 교육과정에 지금 지가 지도로 다니는 거 아니잖아. 다 부모가 투자를 했잖아.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일가를 이룬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결혼을 해야지. 근데 어떻게 돼요? 부모한테 손 내밀고 기득불이 하나씩 뽑아가려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게 문제야, 지금 이게. 기득불이 있으면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죠. 뽑아줄 기독부리가 있으니까 뽑아주겠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이관까지 거쳤으면 자립 독립을 하고 한 거야. 그럼 자립 독립을 위해서 일가를 이룰 때도 스스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스스로. 그러니까 부모가 이 과정을 거칠 때 얘기를 해줘야 돼. 내가 너를 교육시키는 것은 자립하고 독립을 하고 네 힘으로 일가를 이루라고 가르친 거다. 그러니까 교육, 네가 공부문답까지는 뭐 석사까지 하든 박사까지 하든 아니 대학교든 하든 그거는 공부문답까지는 내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네 삶 네가 꾸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게 제대로 된 오늘날의 일입이야. 근데 공자는 이제 오늘날의 입장은 이제 그렇다 치고 공자의 일이면 그럼 뭐냐 이거예요. 공자도 오늘날로 치면 박사까지 공부를 한 거야 지금.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공자의 일임은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반대로 공자가 30세부터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했거든. 공자는 배웠어. 이제 배웠으면 이제 배워서 박사 정도 되는 수준으로 올랐어. 그 다음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어. 서기 위해서 가르쳤어. 공자는 제자를 30살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삶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일이에요 그거. 거기 공자의 일이면 그거예요 지금. 정신적으로 정신이 제대로 섰기 때문에 제자를 가르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경제적으로 밑받침을 했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신이 정신세계를 만들었고 제자를 가르쳤으니까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훈육을 했으니까 자기 세가 분명히 세고 부동심을 갖지 않게 된 거야. 부동심을 가진 거야. 흔들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40대 정도 되니까 불혹이 된 거야. 불혹. 세상에 옥된 흔들림이 없었던 거야. 미혹되지 않은 거야. 세상사에. 그 다음에 50이 됐어요. 50이 돼가지고 지천명인데 공자가 제자들만 가르친 게 아니고 정치의 뜻을 두고 이제 주의천원을 했잖아요. 그러죠? 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뜻을 이룰 수가 없어. 그렇죠. 하늘의 천명, 하늘의 명인데 그 명이 소명이야, 소명. 소명의식 뭘 인지를 깨달았냐? 인재양성을 이란 걸 깨달은 거야. 기천명. 나는 정치보다는 제대로 된 인간들을 만들어 본 데다 뜻을 두겠다. 그거예요, 지금. 50살 정도 돼가지고 정치의 뜻을 두고 돌아다니봤지만 소용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명은, 천명의 명은 달리면 소명인데 그 소명이 뭐냐? 소명의식 가르친데 인재양성의 뜻을 두겠다고 마음을 딱 먹은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60에 대해서 이수이 됐다고 했는데 이 기자를 썼잖아요. 기가 순호다 그렇게 있는데 이 기는 세상의 모든 자연의 법칙이나 세상 이치를 다 담아들일 수 있는 기를 말한 거예요. 제가 문자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아들일 수 있는 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가 되냐면은 이거. 성인성자예요. 이 여기에 기예요, 여기. 성인의 경지에 오른 거야, 지금. 어떤 이게 사람의 입이지만 자연의 소리까지도 포함한 입이야. 어디서 나는 소리든 귀로 듣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야. 성인의 길을 갖고 된 거야. 성인의 길을. 그러니 다 순하게 들을 수밖에. 그 이수냐 지금 이수. 예. 이치에 통다른 상태에서 이치에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60년 동안 되다 보니까 세상 모든 이치를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그 귀로 들어온 모든 소리가 다 순하게 들릴 수밖에. 그 다음에 70세가 돼가지고 종심소욕 부르고. 자, 70이었는데 70이라는 나이가 왜 공자가 딱 70까지만 얘기했냐? 공자가 몇 살에 죽었냐? 73살에 죽었잖아. 80살까지 살았으면 80도 덧붙였을지도 몰라. 근데 74살까지 살았거든. 73세까지 살았거든. 그러니까 70까지 지금 얘기했는데 이 공자가 기원전 한 500년 전으로 살았어요. 기원전 BC 500년 전으로 살았는데 그 공자보다도 한참 뒤에 살았던 두보 있죠. 두보.
이 중국의 이대성이가 이태봉하고 두보 네. 이두 네. 두보가 당나라 시대 때 사람인데 당나라의 한 기원 후 이 사람은 한 700년 전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700년 전후. 그러니까 기원 전 500년이니까 기원 후 700년이니까 1200년 정도 차이가 나. 1200년 뒤에 두보가 곡강시라는 시를 썼어요. 곡강시. 곡강이는 강에서 강과 관련돼가지고 곡강시를 썼는데 그 곡강시에 보면은 인생 70고래이라는 말을 썼어요. 인생 70고래. 그 시 속에 인생 70인데 사람의 삶이 70살이 옛날부터 드물었다 이게. 그러니까 1200년 뒤에 살았던 두보 입장에서도 70살을 먹은 사람을 보기가 힘든다는 얘기가 1200년 전이면은 공자가 꽤 오래 산 셈이요. 그렇죠. 꽤 장수로운 셈인데 그렇게 드문 나이까지 들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다 세상 이치를 다 통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을 들이지 않아도 힘을 들이지 어떤 행동으로도 법도에 벗어나는 법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인생 70고래 저 뭐예요? 종실소의 분류고예요. 자, 마음 먹어서 따를 종자예요. 조출 종자. 마음에 좇아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넘지 않았다. 분류 안 왔다. 넘을 유자. 그다음에 곱자가 이 법도에 따라서 어떤 도량 연구 관련돼 있어요. 법도에 따른 도량 연구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도의 뜻이 있어요. 그 법도에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풀이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종심의 힘은 자기 내면의 세계와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분류구의 구는 법도 글자는 외부의 세계와 관련돼 있는데 내면의 세계가 딱 틀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야 지금. 이 70을 줄여서 그냥 종심이라고만 얘기해도 오늘날 종심. 어쨌든 간에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해석은 이렇게 돼요. 제가 논어를 풀이했는데 다른 분들이 풀이한 내용에 뭐 영향을 안 받고 제 나름대로 풀이한다고 치면은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정편 제5장이요. 위정편 제5장은요. 신출한 자가 만명자